우리가 향단편 1장과 2장을 봤는데 향단편 1장과 2장에서는 말의 예절에 대해서 얘기를 한 장이었죠. 그런데 이 향단편 3장에서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의 예절, 이걸 얘기하는 장입니다. 즉 신체의 예를 얘기하죠. 몸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 신체의 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향단편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바로 군주한테 소환되었을 때, 왕한테 소환되었을 때 공자의 전신 반응을 세밀하게 규정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소, 임금이죠. 임금이 불렀다. 무엇으로? 시켰는데 뭘? 빈. 이때는 애국의 손님이죠. 기빈, 애국의 기빈. 군자가 임금이 불러서 애국의 손님을 접대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이런 얘기죠. 접대하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색발여야, 얼굴색을 아주 엄숙한 얼굴빛으로, 엄숙한 얼굴빛이 엄숙하게 빛으로 해서 요거는 추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책은 밥비 달아날 각자입니다. 아주 고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이 자는 요즘 옥편이나 사전에는 나오지 잘 않는 자예요. 고우니까 아마도 없어진 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밥비 달아날 각자입니다. 밥비 달아날 각, 이게 그러니까 족각여야, 이렇게 판본이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족추, 이게 아주 달아날 추, 아주 빨리빨리 걸어서 달아날 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불러서 애국 사절을 접대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얼굴빛을 엄숙하게 하고 족각여야, 즉 발걸음을 빨리 했죠. 발걸음을 빨리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읍소열입, 좌우수 의전후 첨자죠. 의전후 첨여야, 즉 소열입, 더불어 서 있을 때, 여기서는 지금 애국 국빈을 접대하라고 불렀으니까 누가 같이 서 있습니까? 바로 애국 사절과 같이 서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읍할 때는, 읍은 바로 두 손을 마주 잡고 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서 있는 손님에게 읍할 때는, 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할 때는 바로 좌우수, 왼쪽 오른쪽 손을 모아가지고, 옷은 전후 이게 행주 치마 참인데, 여자도 옛날자라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데, 행주 치마 첨, 즉 가지런하다. 행주 치마 입으면 아주 가지런하게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옷자락이 가지런하게 출렁이도록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애국 손님과 같이 서 있을 때 절할 때는 좌우순을 맞잡고, 즉 옷은 바로 옷자락이 가지런히 출렁이게 이렇게 절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자가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추진, 종종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날개 입자죠. 이겨야. 즉 빨리 종종걸음으로 나아가서 아주 단정하게 나갈 때 자세가 단정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들 때 끝나고 빈태, 즉 손님이 물러나면은 손님 곁에가 끝나고 손님이 물러가면 필복명활, 반드시 임금에게 다시 어떤 돌아갔다고 어떤 복명, 즉 임금에게 복명을 하는데, 다시 명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빈불고의 얘기죠. 손님은 아니다, 뭘 고려하지 않다. 왜? 손님들이 흡족해 해서 안심하고 돌아가서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반드시 임금에게 그 명을 다시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단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단어만 조금 보고 즉 여기서 여색은 바로 이 색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표정과 안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불러서 애국사절을 접대하라고 하면은 당장에 바로 얼굴 그 표정과 안색을 어떻게 하느냐? 즉각적으로 엄숙하게 바뀐다 이런 얘기죠. 바로 어떤 권력 앞의 긴장감이 아니고 긴장하고 엄숙하게 변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책임의식의 표정 변화일 뿐이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족추, 요것도 아까 얘기했죠. 이 추라고도 하고 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아주 고라 없어졌으니까 요즘 아직 쓰고 있는 요자로 이렇게 통일해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발은 아주 발걸음을 아주 총총히 빨리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급하고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읍소열이, 읍은 가슴에 두 손을 마주 잡고 가볍게 절을 하는 것을 읍이라고 그러죠. 즉 함께 서 있는 그 애교사절,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가슴에 두 손을 잡고 가볍게 절을 하면서 좌우수, 좌우손을 맞잡고 함께 서 있는 애교사절한테 절을 하고, 옷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옷자락이 가볍게 앞뒤로 출렁이도록 이렇게 가지런히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사 하나에도 예절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추진
이겨야 종종걸음으로 하는 게 바로 추죠. 종종걸음으로 앞으로 나가서 익은 날개처럼, 즉 몸을 오므려 균형을 잡는 것을 얘기하니까 바로 단정하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위험은 있으되 공격적이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태 사신이 물러나오면 반드시 임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은 바로 손님은 흡족하고 안심해서 바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한테, 군한테, 임금한테 공자는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향당 3장은 바로 공자의 윤리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고 바로 몸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3장인 것입니다. 향당편 4장은 공자가 조정 궁궐에 입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나와서 복귀, 제자리 복귀하기까지의 전 과정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기록한 장이죠. 그래서 이 장은 동작 순서, 즉 입장에서 이동하고 발언하고 퇴장하고 복귀하는, 이게 분명합으로 이것을 기술한 장, 그냥 서술행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주의를 하면서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 장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입공문, 궁궐문에 들어갈 때 이런 얘기죠. 궁궐문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국궁여야, 여부룡, 즉 국궁여에는 몸을 굽혀서 여부룡, 마치 몸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공간이 자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마치 송구스러워서 송구스러워하는 모습이 흡사 문이 좁아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듯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입불중, 서 있을 때는 불중문, 즉 문 중간에는 서 있지 않고, 문 중간에는 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분리, 밟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역이죠. 역이란 것은 바로 문지방, 문지방이죠. 문지방을 밟지 않고 간다. 이게 바로 1단계의 1단계의 궁궐에 들어가서의 1단계의 예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조절 궁궐을 들어갈 때의 1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입장 안에 대궐 진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대궐 진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궁궐문을 들어가서 몸을 굽히고 문 중간에 서 있지 않고 문지방을 밟지 않는, 바로 이것은 공적 공간에 대한 어떤 경애, 예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단계가 바로 과위,
위는 바로 임금의 자리죠. 임금이 있거나 없거나 임금의 자리 앞을 지날 때는 이런 얘기. 색발여야라. 어? 임금이 계시는 자리, 임금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이 자리를 지날 때는 바로 표정과 안색을 바로 엄숙해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족추, 족탁이라고도 써 있는 데가 있는데, 요즘도 쓰는 추로 얘기해서 족추여야라. 즉, 총종걸음으로 지나갔고, 응? 그래가지고, 마치 공자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부족자. 아주, 말이 모자란 듯이 과묵했다. 이런 얘기죠.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2단계 궁궐 진입에 대한 예의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게 3단계인데 3단계는 바로 자불섭이죠. 뭐냐, 이게 가지런을 할 때인데 이때는 고로서 가지를 옛날에는 아주 잘 읽었답니다. 이것을. 섭자, 승당 해가지고 옷자락을 가지런히 잡고 승당. 즉, 층계를 밟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층계를 밟고 올라가서 바로 국궁여야 바로 상반신을 숙이고 바로 층계에 오를 때, 그러니까 옷자락을 잡고 층계로 올라갈 때 바로 절하듯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상반신을 숙이고 정중하게 절을 하듯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게 병풍을 때 병인데 감춘다. 이게 병풍은 감추는 어떤 그런 것이죠. 병기는 숨을 감춘다니까 바로 숨을 죽여서 마치 불식자,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바로 출강 1등. 당에서 내려와서 내릴강 1등 한 계단을 당의 한 계단을 내려올 때 벌써 얼굴 색을 변화하는 거죠. 풀영이죠. 푼다. 긴장을 풀다. 이런 얘기요. 긴장을 풀다. 안색을 풀다. 이런 얘기죠. 얼굴색을 폈다. 이런 얘기죠. 안색을 활락하게 펴고 기쁘고 기쁘게. 그러니까 긴장감을 일을 마치고 한 계단을 내려오니까 얼굴빛을 이렇게 풀고 아주 기쁜 낯으로 활약한 빛을 지었죠. 이게 바로 4단계. 그러니까 공작의 출사했을 때 대부로서의 국무위의 국정에 의해 참여하고 나올 때의 4단계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5단계는 바로 몰게 없어지다. 계단이 없어지니까 다 내려왔다 이런 얘기요. 계단을 다 내려와서 추진, 아주 종종걸음으로 나아가서 무엇처럼 이여야, 즉 새의 날개처럼 총총걸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다.
그래가지고 바로 복귀의 이제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제자리로 돌아와서서 이것도 고운데 바로 상갈축자죠. 상갈축. 상갈축. 요거는 바로 공손할 척. 상가하고 공손하다 이런 얘기죠. 제자리에 돌아와서도 태도는 신중하고 경건했다. 이렇게 공자가 조정궁궐에 들어가서 나와서 제자리에 올 때까지의 그 모모의 예를 그때그때마다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기절이었죠. 그러니까 이 장의 그 핵심 사상은 바로 얘는 어떤 규범이 아니고 모모의 기억이다 이런 얘기죠. 즉 공직자의 공적 공간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바로 군자는 공적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몸 전체로 예를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조정 궁궐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어떤 몸의 예를 기록한 그런 장이니까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한 것이니까 1단계에서부터의 5단계의 그 몸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향당편 5장은 공자는 군왕의 사신으로서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임금을 예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야 이 장은 아마도 공자가 귤을 들고 애교 제례 임무를 수행할 때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장으로 보입니다. 즉 자기 체험의 장이 아니라 격식을 논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직규 바로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임금을 예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그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지 자기 의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를 4가지로 구별을 했는데 그 4가지를 구별해서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직규, 국공, 여야, 여불성 여기까지가 바로 1단계입니다. 애교사절로서 외국에 가서 외국 임금을 볼 때 처음 어떻게 하느냐? 직규, 즉 애교사절로 외국에 가면은 사신으로서 어떤 규, 이 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신임장 비슷한 건데 옛날에 바로 자기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신임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즉 사신으로 가서 이 규를 들고 다른 나라 임금에 바칠 때 이걸 다른 나라 임금에게 이 규를 보여야 애교 사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니까 규를 다른 나라에 가서 사신으로서 규를 들고 다른 나라 임금에게
바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줄 때 어떻게 하느냐? 국궁여야, 즉 몸을 굽히고 송구스러운 태도로 여불승, 마치 이 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이, 감당하지 못하는 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애교사절로서 제일 처음에 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상여업. 그러니까 애국 임금에게, 일단 높이 있는 임금에게 이거를 보여줄 때는 바로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위로 들어서 올리겠죠. 위로 들어서 올릴 때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읍하듯이 한다. 두 손을 잡고 절하듯이 한다. 그리고 하여수, 귤을 아래로 내릴 때는 물건을 주듯이 이렇게 했으며, 이런 두 번째 절차를 거쳐서 세 번째 절차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동작의 예지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어떤 상징인식, 내가 애교사절이다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왕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상징인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상징인식을 하는 동작이죠. 위로 들어서 보일 때는 아주 절하듯이 하고, 밑으로 아래로 내릴 때는 바로 물건을 건너주듯이 하는 그런 동작의 예죠. 그 다음에 발효 전색하고, 발효는 바로 얼굴 표정과 안색은 바로 전색, 전쟁을 앞둔 듯 바로 엄숙하게 하고, 그리고 족축축 여유순, 바로 발걸음은 땅에 대고 끄는 듯이, 유순, 끄는 듯이 총총히 옮기는 그러한 심리나 바로 신체 상태가 세 번째의 애교사절로서의 절차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이건 바로 의례의 종료 후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료 후는 향례를 하고, 향례는 바로 귤을 바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예물을 상대방 임금에게 올리는 의식, 이게 바로 향례입니다. 이 향례를 하고 나서는 바로 유용색,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사적, 이 적자가 조금 어려운데 볼적자죠. 볼적, 눈붉을 적, 그 다음에 만날 적, 이런 게 개인적으로 대면할 때는 유여야, 몹시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바로 애교사절로서의 임금을 접견하고 난 후에 네 가지의 바로 절차죠. 네 가지 절차. 자, 여기서는 직규, 규를 잡고 있는데, 이 규가 뭐냐? 규는 단순한 의례용품이 아니죠. 옥으로 많은 길쭉한 패로서 제후나 사신이나 고을 관료들이 사용하는 국가가 부여한 바로 자격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는 바로 옥으로 만든 의례용 어떤 옥패입니다. 옥패.
옥패홀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오래된 자라 잘 안 쓰니까 옥패라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홀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옥패예요. 옥으로 만든 옥패인데 본래 의미는 바로 천자나 제후나 사신이 신분과 명령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례용의 옥패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규의 기능은 뭐냐? 바로 사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규입니다. 즉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왔다는 표시죠. 예국 의례에서의 국가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규입니다. 그래서 직규라는 말은 단순히 옥을 들었다, 잡을 집에서 옥을 잡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응? 즉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공식 외교사들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직규라고 해서 그 규를 바친다 그랬는데 왜 바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규는 완전히 바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사신이 규를 들고 가서 상대방 임금 앞에서 보이고 의례를 행하고 사명을 바치면 다시 돌아올 때 가지고 오는 것이 규입니다. 그래서 조공, 공물이 아니고 바로 애교 신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례에서는 규를 명규, 명령을 담옥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의 크기는 얼마만 하냐? 규의 크기는 대체로 주례 체계에서는 길이가 약 3척, 세자라고 하는데 주척은 주나라에서의 척은 바로 한 20cm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세척이니까 한 60여 cm, 약 50cm 정도,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바로 한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 수 있는 그런 길쭉한 옥체를 말하죠. 생긴 모습은 바로 아래는 네모고 위는 삼각형처럼 이렇게 뾰족하다고 그럽니다. 이 길이가 바로 한 50cm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규인데, 그러니까 이 규를 제일 먼저 규를 잡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국공여신, 몸을 깊숙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없는 그런 공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외국 임금에 대한 개인적인 이건 겸손이 아니고 국가의 명, 예에 대한 경애입니다. 그래서 국궁하고 정중한 자세를 깊이 허리를 굽히고 마치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1단계 외교사절로서의 외국 임금을 보았을 때의 1단계 절차, 즉 상징인식, 자기는 국가의 어떤 외교사절로서의 왔다 이런 인식을 국왕에게 보이고, 두 번째는 그럼 실제적인 동작은 어떻게 하느냐? 규를 들어 올릴 때는 읍하듯이 하고 들어 올릴 때는 절하듯이 하고, 하여수, 바로 규를 아래로 내려 넘겨줄 때는 물건을 넘겨주는 높이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사물에 대한 예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도는 어떠냐? 발효 전세가서 엄숙하게 전쟁을 앞선 듯한 그런 얼굴빛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애교, 재래, 국가적 중대사임을 나타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족축축은 바로 발걸음을 좁게 디딘다, 종종걸음 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유순, 땅에 발을 대고 밀듯이 걷는다. 여유순은 땅에 발을 대고 밀듯이 이렇게 걷는다, 이런 얘기니까 발걸음을 땅에 대고 끄는 듯이 총총히 걷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규범적인 움직임이지 임의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애교 절차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제 향내 객색, 즉 향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귤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예물을 상대방 임금에게 올리는 예식이 바로 향례랍니다. 이런 예식을 끝마치고 나서, 즉 애교 의례적인 예식을 끝마치고 나서는 유용색,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죠. 이게 엄숙한 애교 절차니까, 그런 엄숙한 애교 절차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적, 골적이죠. 사적으로 올 때, 사적으로 만날 때는 사사로이 대면할 때는 바로 유유여야 즐겁고 유쾌하게, 즉 공적 임무 종료 후에는 바로 태도가 전향이 돼서 이렇게 즐겁고 유쾌한 태도를 짓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바로 네 단계로 되어 있죠. 바로 직교, 국궁여신, 여불승, 이거는 바로 1단계의 상징 인식, 이런 단계니까 국가 대표자로서의 자기 인식 단계죠. 두 번째는 동작이죠. 상여읍 하여수, 동작입니다. 이거는 바로 사물의 행위까지도 예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심리 상태, 신체 상태. 이것은 바로 표정이나 발걸음의 동시 긴장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단계는 바로 의례가 종료된 후에, 즉 공적 임무와 사적 임무의 교류의 분리해서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은 아주 기쁜 태도를 취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향단편 5장의 핵심 의미는 바로 이 권한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을 얘기해줘요, 귤라는 것은. 그래서 귤을 들었을 때 공자는 당당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몸을 낮춘다, 즉 권력윤리의 정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과 사의 정확한 전환이 있죠. 즉 임무 중에는 전신을 긴장해서, 임무 후에는 인간적인 온화함으로 해야 된다. 즉 이러한 전환 없이 항상 임무 중인 것처럼 전신이 긴장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건 폭력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이완을 하면은 방종이 되니까 공과 사의 정확한 어떤 전환,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순간 몸은 더 낮아지고 태도는 더 엄격해져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